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자, 일단 매번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그 토론 기피증과 관련된 이야기. 이것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의 양자 토론 조율 과정에서 조율되지 않은 원인은 다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더니만, 이번에는 국민의당하고 맞서고 있어요. 서로 간에 막 책임을 떠넘겼죠. 니 탓이다, 니들 탓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물고 뜯으면서 책임을 전가했는데, 그런데 결국 무산의 책임이 이번에도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소식. 이에 대해서는 먼저 기사를 보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사저널의 기사입니다. 자, 국민의힘 무산은 이제 안철수 일정 때문이다. 국민의힘 토론 결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보시게 되면 8일 예정된 이 대선 후보 4자 TV 토론이 무산이 됐죠. 결렬된 이유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토론 일정을 변경했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는 뭔 소리냐, 국민의힘 측 니들이 토론 주제 선정이나 주최 측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토론을 거부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일단 이것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 성일종 의원, 토론이 무산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후보 측은 8일 관훈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토론 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10일을 수용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당과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11일이 좋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고 11일에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반면에 같은 국민의힘인데 황상무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특보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주최 측인 기자협회가 심하게 좌편향되어 있어서 방송사는 종편 중에 가장 좌편향된 JTBC였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협상을 결렬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성일종 의원과 황상무 공보특보의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죠. 자, 국민의당 측은 이후 국민의힘 측에서 주제 선정에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대책과 코로나 방역이 주제로 논의되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논의된 바 있는 부동산과 외교안보 주제를 다시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당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에서만 전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자협회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기자협회가 빠져줄 것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다시 JTBC 손석희 사장의 편향성을 거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협상에 나온 국민의힘 협상단, JTBC 손석희 사장이 현직에 없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날짜는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토론 날짜를 정할 때 도사들 조언을 받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우리가 볼 때 쓴 웃음이 나는 협상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윤석열 후보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날짜 문제 때문에 이것이 미뤄진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국민의힘 책임 전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앞서 그 기사를 보셨겠지만 책임져 서로 국민의당이 탓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이 탓이다 이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어떻게 흘렀냐면요. 주최 측인 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방송사 모두가 좌편향됐다라고 국민의힘 측에서 저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한국기자협회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가지고 결국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국기자협회 입장문 전문 내용을, 좀 짧은 내용이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기자협회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간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실무협의 당일 이와 관련해 이번 협의 결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8일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고 참석해 주제와 형식을 정해야 하는 룰 미팅 도중에 돌연 주최 측과 방송사의 변경, 토론의 날짜까지 바꾸자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로 인해 실무협상이 결렬된 것입니다. 당시 실무협상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일정 변경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종 협상 결렬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원활한 토론회 성사를 위해 중재에 참여했으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대의 명분에 공감,
8일 원안 진행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 토론회 불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사당과 조속한 실무협의 재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한국기자협회에서의 공식 입장문이 나왔던 것이죠. 국민의당의 입장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지금 본 전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공통된 부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가 봐도 결렬된 이유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국민의힘 측에서 방송사 변경과 토론회 날짜에 대한 조정 등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상우 그 선대 총괄본부장의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결국은 토론회 날짜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기자협회도 자폐령됐다 꼬집고 JTBC도 자폐령됐다라고 꼬집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명분을 만들어서 토론을 지연시키고자 애를 썼다라고 보여집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윤석열 후보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일정 변경을 이야기는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근데 다른 당에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8일 원안을 그냥 그대로 하자라고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지는 국민의당 측에서의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런 게 있어요. 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는 현직에도 없는 손석희 사장의 편향성을 거론하는 무지함을 보였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호 의원의 말에 따르게 되면 토론 불가 사유가 윤석열의 건강상 이유가 아니었다. 오로지 날짜가 문제였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 주최 측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사인 JTBC에 대한 편향성 지적, 국민의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전가, 결국에는 타당한 근거 없이 급조된 생떼쓰기 이유만을 두고서 토론을 지연시킨 것, 이에 있어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역시 아무래도 무속인이 점지해준 날이 있어가지고 미룬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앞서 기사를 통해 보신 내용 중에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의 이야기와 황상무 선대본부 그 공보특보의 이야기가 서로 입장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신 분들은 방금 그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물론 국민의힘에서 뭐 저희 교통정리 안 돼 있다, 선대위가 교통정리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계속 거론되어 왔으나 무엇보다 토론의 결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렬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죠. 성일종 의원은 그 국민의당 일정만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황상무 공보특보는 방송사와 한국기자협회의 편향성 문제만 지적을 해요. 이게 왠지 김건희 씨를 주축으로 한 비선 선대위의 결정 때문에 또다시 어긋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포인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택된 이후에 이제 홍준표 의원과의 첫 만찬 회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만찬 회동은 훈훈하게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바로 당일날 권영세 그 선대본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홍준표 그 의원을 저격을 해서 막 비판 공세를 이어갔죠. 그 당시 국힘 내부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당시 홍준표 의원이 처가와 국정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뭐 이방원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 그리고 종로와 대구 그 인재 추천 제안에 대해서도 오케이, 그거 흔쾌히 수락하겠다, 원하시는 의견 다 말씀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에서 만찬 회동이 끝났는데 이걸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아내인 김건희 씨에게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된통 깨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처가 엄단권과 관련해가지고 된통 깨졌다. 그래서 김건희 씨 측에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권영세 의원한테 공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결국 이게 파토가 났다, 뭐 이런 국힘발 어떤 이 후문이 들리기도 했어요. 결국 윤석열 후보든 국힘 선대위든 현장에서 뭐 결정이 다 끝났더라도 김건희 씨 측에서 수정을 해서 다시 윤핵관들한테 야 니들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모든 판들이 다시 뒤집혀 버렸다. 그러니까 비선 실세로서 움직여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교통 정리되지 않은 그 입장문도 어느 정도 김건희 씨를 주축으로 한 그 비선 실세의 움직임의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과거의 여러 이 흐름상 충분히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 어찌 보면 제가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왜 두 사람의 같은 날 입장문 차이가 이렇게 이처럼 차이가 있는가? 분명 비선 실세의 막무가내식 명령이 아니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난번 양자토론 무산에는 민주당에게 책임을 열심히 떠넘기더니만 이번에는 국민의당으로 그 책임을 계속 또 떠넘겨 보려다가 한국기자협회의 공식 입장문
발표로 들통이 나버린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진짜 이 신성한 어떤 국민의 면접 자리를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알 권리는 물론이고 선택권을 정말 부당히 침해하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의 이 상당히 불량하고 부당한 이 토론에 임하는 이 모습은 매우 문제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구독,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